일상생활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배상 책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부터 후유장애까지 배상 책임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쳐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배상 책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의무 배상 책임, 세 번째는 전문직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고는 대표적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그 다음에 영업 배상 책임, 그리고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쳤거나 아니면 재물이 훼손이 된다면은 그 도로과나 도시과를 통해 배상 책임 보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도로가 조금 미흡한 상태이거나 관리 감독이 좀 부실해가지고 넘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그럴 때 배상 책임 보험으로 치료비부터 후유장애까지 다 검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넘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마다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업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는 의무보험이랑 임의보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인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학원, 키즈카페, 수영장, 체육시설, 아니면 수상 레저시설이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이제 만약 여기서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임의보험으로 가입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의보험은 다시 말하면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했다 하면은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식당, 카페, 은행, 판매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흔히들 이제 일배책이라고도 부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책임져주는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대부분 개인 종합보험 하나 정도에는 무조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 보시면은 한도 1억 내에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보험이고, 개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까지가 보험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들 사고 같은 경우, 그리고 자전거 충돌 사고, 그리고 킥보드 사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가능합니다. 단 면책 조항도 같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면책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면책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건의 경우는 근제나 산재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도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모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같은 가족인데 가족을 대상으로 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해가지고 보험금을 받는다라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지시에 따른 폭행이나 구타로 인한 배상 책임도 보상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차량은 물론이고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도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 조항도 잘 알고 계신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험을 접수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배상 책임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보험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럼 보험 접수는 누가 하느냐?
보험을 가입한 자, 즉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위해 직접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가 접수가 되면은 사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사고 경위부터 치료 현황, 그리고 후유장애 여부가 남는지를 검토할 겁니다. 그럼 치료가 종결이 되면은 이제 양측이 어찌됐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손해액이 산정이 됩니다. 손해액 산정이 돼서 양측이 합의가 끝나고 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 사고건에 대해서는 종결이 됩니다. 다음은 보험 종류별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째, 영조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지자체 어디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도시과나 도로과로 검색하신 후 거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배상책임 사고 발생했으니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영업배상책임이나 일반 배상책임 경우에는 피해를 입힌 자가 콜센터를 통해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 자일 거고요. 식당 주인 아니면 가해자 친구의 엄마 이런 분들이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가입 한도 금액은 1억 원이 통상적입니다. 대부분 1억 원 안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가족과 일배책은 중복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별로 비례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손해액이 1억 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A 보험사에 5천만 원, B 보험사에 5천만 원 이렇게 각각 분담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부담, 즉 다시 말해 자기부담금이 일부 소액이 발생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배상책임 보험은 치료비가 직불치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돈을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동차 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배상책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애, 향후 추정 치료비, 이송료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고 배상책임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분이라면 언제든 상담 가능하오니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